어떤 거 오늘 준비하셨어요? 제목이 좀 그 요약인데 이러다 다 죽어. 보험사와 이 백내장 수술, 그러니까 음, 안과와의 일종의 오징어 게임이 지금 굉장히 뭐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 점점 더 점화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왜 좀 심각한 일인지 한번 봐야 되는 일인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가 지금 백내장 수술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에 지급하는 보험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왜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수술을 받고 이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험사가 뭐 수술비를 환자가 당연히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금을 내는 건데, 이게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험사가 거의 휘청일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리면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분기에만 얼마나 나갔냐, 4,600억 원, 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전체 보험사가 저도 몰랐는데 엄청 많거든요. 거의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합치면은 거의 한 70개 되는 것 같아요. 외국계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이 모든 보험사 이익을 합치면 1분기 순이익이 3조 원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3조 원, 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3조 원 중에서 거의 5천억 원이니까 6분의 1 이러면 어마어마한 수준이,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그래서 특히 지난 3월에만 한 달 동안 지급된 백내장 보험금이 얼마냐? 2,050억 원입니다. 1분기 전체 4,570억 원인데 3월 한 달에만 2,000억 원. 그래서 전체 보험사가 그 실손보험이 보장해주는 이 질병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해서 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7%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작년에 9%, 올해 1월 10.9%, 3월에 17.4%.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랑 1월까지만 해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조금 그래도 뭐 변동이 없었다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2월, 3월부터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뭐 확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백내장 수술이 모든 실손에서 다 해주지 않는 건 다 안 해주진 않나? 그걸 이제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어, 그 전에 백내장 수술이 뭐냐 이것부터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 이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눈으로 이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 망막의 굴절을 통해서 이게 상이 맺혀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망막에 맺히는데, 이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막 주위가 뿌옇게 보이거나 그래서 좀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되는 질환이 이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어르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질환인데, 근데 이게 백내장 수술 규모가 저도 몰랐는데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 이제 보험사에서 그 이제 분류한 33개 주요 수술 가운데 백내장 수술이 5년 연속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건수 증가율도 보면은 연평균 증가율이 8%나 돼요. 백내장 수술 빼고 나머지 32개의 수술 증가율은 마이너스 0.5%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실손보험을 통해서 수술을 한 거는 백내장 수술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힘들어요 막 이런 뭐 이 정도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보험사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에 워낙 타격을 주는 거라 조금 심각한. 이거 왜냐면은 이 그냥 단순히 뭐 보험이라는 상품 특징이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그냥 뭐 민간 보험사긴 하지만 여기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다 국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국민들이 그렇죠. 건강보험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가입자가 많은 보험이거든요. 거의 3,900만 명인가 4천만 정도가 들어든 보험인데, 여기서 누수가 발생하면은, 실손에서 이 백내장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면은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전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혹시 그러면 네네. 여기 이런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특정 뭐 숟가락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데서 특정 질병이 과도하게 지급이 되면 이게 우리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내는 게 이제 실손 의료 비용인 거잖아요. 뭐 네네. 질병 보통 한 2, 3만 원 정도부터 네네. 시작하는 게 이거의 상승 요인도 되는 거예요. 그 값에.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거 수익 보전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 보험금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누수가 그냥 뭐 그냥 그들만의 일이다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전체 국민들이 이 보험금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백내장 과연 이게 판치냐? 그러니까 여기서 백내장 수술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문제가 뭐냐면은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병원에서 뭐 한 정도만 침침한데 그래도 보험 그 실손보험 있으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보험금 청구되니까 그냥 한쪽 눈만 하지 말고 양쪽 눈 다 수술하세요. 이렇게 되는 게 과잉 진료거든요. 그러면 진짜 수술이 필요한 것만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 뭐 50만 원이면 될 보험금이 양쪽 눈 하고 뭐 다초점 렌즈 삽입하고 하면은 1,000만 원씩 보험금이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출혈이 크고 그래서 일부 이게 모든 안과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일부 안과들이 이 과잉 진료를 통해서 이득을 너무나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서는 과잉 진료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뭐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 동네 병원 그리고 안과나 아니면은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이 성형을 목적으로 한 좀 그 미용 치료라고 해서 이것도 실손보험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뭐 조그만 안과 같은 경우는 이 그냥 뭐 일상적으로 뭐 단순한 뭐 질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내장 수술 같은 좀 소위 말해서 수술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해야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서 이 실손보험금을 최대한 고객으로부터 많이 받아내는 게 이들의 좀 일부 안과입니다. 일부 안과의 영업 전략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특히 또 이게 실손보험이라는 게 그냥 막 보험사가 맘대로 막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보험사들이 뭐 세부적인 약관에 맞춰서 상품을 출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그 4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이 작년 7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이 왜 나왔냐도 그 뒤에 바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 4세대 실손보험과 맞물려서 이 안과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1, 2, 3세대 특히나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을 대상으로 백내장 과잉 수술을 권유하는 게 늘어난 게 최근 과잉 진료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4세대랑 1, 2세대랑 4세대랑 뭐가 차이냐? 왜 1, 2세대 실손보험 고객들이 이런 안과들의 주요 타깃이 되느냐? 왜 그러냐면은 1, 2세대 실손보험이 옛날에 나온 보험이거든요. 이게 혜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그때 당시에 1세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자기 부담금도 되게 적고 거기에 나오는 특약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네네. 1세대 실손보험을 들었다가 좀 한 과하게 들었어요. 한 8만 원, 9만 원. 한 9만 원 정도로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병원을 전혀 안 가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했죠.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취소를 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1년, 2년 전에 이제 다시 실손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실손만 딱 넣어가지고 어차피 병원 많이 안 가니까 혹시 몰라서 그래서 한 2, 3만 원 이 정도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세대보다 1, 2세대의 그 혜택이 큰 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1세대 같은 경우 이 실손 상품에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부담금이 뭐냐면은 내가 50만 원짜리 진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고객이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내주는 게 구조가 실손보험 구조거든요. 근데 1세대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에서 내놓은 상품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1세대. 그 2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0만 원 수술짜리 수술을 받으면은 2세대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만 부담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잖아요. 1, 2세대가 내 돈 적게 내고 보장해 주는 것도 많으면서 또 좋은 수술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해서 고객 입장에서 좋은 게 어떤 뜻이냐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고객보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금이 1, 2세대 보험에 실손보험에서는 보험사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보험사에도 은행처럼 여러 가지 뭐 건전성 지표를 따지는 게 있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손해율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율이 어떤 지표냐면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으로 준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 이러면 내가 보험사가 그러니까 보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그 수술 보험금을 내준 게 더 많다. 그러니까 100%가 넘으면 손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1, 2세대 손해율을 보면은 1세대 같은 경우는 130%나 됩니다. 130%나 되고 2세대도 110%. 그러니까 3세대 같은 경우는 그 202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100% 아래였는데 최근에 이게 거의 110%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 2, 3세대 실손보험에서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사가 보는 손해가 너무 커지잖아요. 근데 이게 보험사라는 것도 은행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이게 팍 무너지면은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금융당국이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하는 뭐 쉽게 말해서 관치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1, 2, 3세대의 손해율이 너무 막대하다. 이거 혜택이 너무 좋아서 계속 유지했다가는 보험사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해서 뭘 내놓냐? 방금 아까 말씀드린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부담금이 30%, 비급여 같은 경우는 40%인가 좀 높고, 그래서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은 보험료 인상폭이 크고 병원에 좀 적게 가는 사람들은 인상률이 낮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이유는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던 1, 2, 3세대 실손보험 이것 때문에 보험사가 어려워진다. 그래 이거 막자 해서 나온 게 4세대 실손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거죠. 4세대 실손보험이라는 게. 왜냐면은 반갑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1, 2세대에서 자기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10%만 냈는데 4세대 실손보험에 든 고객들이 많아진다? 그럼 자기부담금이 30%, 40%로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환자들이 수술을 하는 거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한 50만 원 내면은 했을 수술인데 근데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100만 원을 내야 돼. 이러면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병원 입장에서도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을 하는 환경이 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게 병원들이 이 1, 2세대 그 백내장 수술로 인한 이 보험금 누수가 너무 커서 보험사들이 좀 심사 문턱을 올린 거와 맞물려서 동시에 4세대 실손보험이라는 이런 그 조금 병원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상품이 나오니까 뭘 하냐? 절판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절판 마케팅이 뭐냐면은 고객님들 이거 1, 2세대 이제 보험사에서 그 좀 힘들다고 보험료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보험료 오르기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4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높아지니까 4세대 전환하시기 전에 이 1, 2세대 가지신 분들 저희 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3월에 그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2천억 원이 넘게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맞물려서 터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갑자기 너무나 늘어나 버린 거죠. 인플레이션에서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물가가 100원 오른 거랑 1년 동안 물가가 100원 오른 거. 그러니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오르다 보면은 이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어서 좀 그만큼 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는 그냥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 수술이라는 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면은 이 거금을 들여서 그것도 눈을 하는 수술을 과잉 진료에 넘어갈 수가 있냐라는데 이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백내장까지는 아닌데 근데 좀 어르신들 눈이 침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뭐를 권유하냐?
이 다초점 렌즈 수술 이거를 이제 눈의 망막에다가 좀 어떻게 삽입을 하는 수술인가 봐요. 그래서 백내장이 아닌데도 이런 수술을 권유를 하는 방식이 많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백내장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눈만 침침해요. 근데 한쪽 눈만 침침한데 혹시 고객님 1, 2세대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거 있냐 해서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차피 한쪽 눈 하는 거나 양쪽 눈 하는 거나 어차피 보험금 비슷하니까 병원 그 보험사에서 보험금 많이 내주니까 양쪽 눈 다 하세요.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가서 아까 제가 2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1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심지어 병원에서 이거를 대신 내주는,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을 리베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리베이트 이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마진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로 그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호텔 방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의료법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하면은 여기 저 옆에 특급 호텔 잡아줄 테니까 하루 뭐 수술하시고 호캉스도 시대 가세요. 하세요 하는 식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 하나 뽀피디님 제가 띄워놓은 거 있는데 보시면 이게 그 검색만 해봐도 나와요. 그 백내장 수술 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의료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지원해서 맨 밑에 보시면은 백내장 수술 1안 21만 원, 2안 42만 원. 이게 뭐냐? 환자가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는 이 부담금을 병원에서 우리가 줄 테니까. 근데 이게 공식적인 병원 블로그에 올라오는 건 아니에요. 아름아름. 아름아름이 어떤 아름아름이냐? 이거를 하는 브로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 일대 안과를 중심으로 이 브로커가 우리 환자들 많이 모아 올 테니까 뭐 이 병원에서는 이 브로커한테 수술을 주고 백내장 수술 환자가 많으면은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하는 수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면 내가 뭐 한 50만 원 손해 보고, 그러니까 네네. 50만 원 내주고 브로커한테는 한 50만 원 줘도 나도 다 받으니까 돈 더 많이 남는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그쵸, 어려운 맞습니다. 수술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뭐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이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거라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도 뭐 물론 이 좀 뭐 과잉 진료는 이런 걸 지양해야겠지만 특히 백내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40세 이상, 그러니까 환자 이 마케팅 대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모수가 환자분들이 많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 보험에 끼치는 영향도 크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손해율이 무슨 뭐 국가 정부가 손해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험사가 손해율 이거 그냥 보험사가 그냥 감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표 하나만 또 바로 띄울게요. 잠깐만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저도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니 이 보험사 손해율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험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험금 누수가 많아진다 이러면 어떻게 대응하냐?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뭐냐? 보험료를 올려요. 고객들한테 받는 보험료를 올리면은 백내장 수술 누수로 인한 보험금 적자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 2세대 이 백내장 수술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많아지면은 제일 문제인 부작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일반 고객분들, 특히 여기서 고객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일개 보험사의 고객이 아니라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4천만 명이 가입하여 있는 정말 전국민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고객은 국민이라고 치환을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보험이기 때문에 이 거의 전 국민들이 이런 누수로 인한 보험금 인상을 감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 2세대 보험료 누수가 가장 심각한 게 백내장 수술, 그리고 더 큰 문제 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거의 모든 고객들, 특히 이 고객에서 거의 국민들이 이거를 감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 인상 사례 50세 여성,
06년도 최초가 이게 아마 1세대 실손 그쵸. 고객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료 보면은 18,000원. 11만 원. 18,000원이 11만 3천원이 된 거네요. 그쵸? 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2세대 실손을 보험인데 처음에 가입할 때 얼마 2만 원인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갱신이 돌아와가지고 보험료가 올랐는데 얼마나 올랐냐? 6만 얼마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10,000원, 2만 원 내다가 6만 원 올랐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무슨 1년에 많이 가야 한두 번 가거든요. 그 병원도 막 대단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금 내면 못 받지 않아요? 그런 그쵸.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감기 걸려서 뭐 내과 이런 데 가는 수준인데 뭐 이거는 건강보험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실손보험이 나는 혜택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보험료가 오른다? 이거는 예,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좀 구조적으로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예전에 실손보험 저도 조금 팔아봤는데 이것저것 기자하기 전에 뭐 하면서 네. 그때 보면 무조건 그냥 건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많이 팔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파는 보험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1세대, 2세대 때 너무 그런 걸 너무 많이 혜택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아까 여기 보면 부처스나이프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도수 치료 정도 좀 더 받고 이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잘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때 2006년, 2007, 8년 이때만 하더라도 정보의 공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쫙 퍼지는 시대도 아니었고 SNS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끼케봐야 싸이월드 정도 있었나 싶긴 한데 아무튼 진짜 그러면 정말 아는 사람들만 잘 쓰고 그랬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 보험회사가 약간 좀 무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하면 20년을 납부를 해야 되고 80세까지 보장을 하고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100세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그런 추계도 잘못하는 거고 파는 것도 너무 불안전 판매도 많고 다 지인 판매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자꾸 이런 것만 서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이거 사태 보면서 그냥 보험사들도 지들이 좀 잘못한 것도 있다라고 봐요. 예전에 리먼 사태 때 보면 미국 정부가 제일 먼저 살린 게 보험회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연금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다 보험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험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런 사적연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런 실손보험 물론 저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어보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끝까지 혜택을 못 받으면 굉장한 손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좀 혜택을 너무 남발한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그거 자기네들의 이런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생각에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보험사의 잘못이다. 뭐 그게 뭐 아니다라는 게 아닌데 근데 이런 백내장 수술의 제일 큰 문제는 그냥 병원들이에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1, 2세대 실손의 혜택이 좋다고 해서 그 혜택 좋은 거를 악용을 하는 그 안과들이 문제지 사실 혜택이 좋으면은 소비자는 좋은 거죠. 네, 혜택이 좋아서 소비자가 이 보장을 폭넓게 받을 수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가장 이 과잉 진료를 일삼는 이런 병원들이 문제인데 더 열받는 건 좀 뭐냐면은 모든 안과가 이러는 게 라는 게 아니라 강남 일대 일부 안과에서 이 보험사들 같은 경우도 뭐 수상한 안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갑자기 단기간에 많이 늘어났다거나 그래서 한 그 기사를 가져왔는데 손해보험 4개사의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은 보험금 수령,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은 상위 14곳의 안과가 올 1분기에만 600억 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4천억 중에 거의 뭐 3분의 1, 3분의 1 아니지. 몇 분의 1이야? 하여튼 꽤나 되는 한 10% 넘게 30% 예. 전체 실손보험의
전체 실손보험에.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회사 4곳이 지급한 백내장 수술 전체 보험금 중에 30%가 상위 14개, 그러니까 14개 안과들이 우리나라의 대규모 손해보험사 4곳의 보험금 대부분을 가져간 거예요. 3분의 1을. 그러니까 막 뭐 전체 막 전 국민들이 막 갑자기 백내장이 유발되는 뭔가 미세먼지라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막 전체 전 국민의 백내장이 질환이 증가해서 보험료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열 몇 개 기껏해야 20곳 정도 되는 이 안과들의 과잉 진료 때문에 아까 제가 4천만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그 4천만 명 가입자들이 이 피해를 감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시급한 거는 이런 과잉 진료를 일삼는 안과들을 엄단을 해야 되는 게 이 백내장 사태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별 과제고, 그래서 보험사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은 3월에 이게 막 너무 오르다 보니까 보험금이, 그래서 4월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금 심사 문턱을 실제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이름도 어려운데 새 극등 현미경 사진이라는 거를 안과에서 필수로 제출을 해야.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 새극등 현미경 사진을 백내장 수술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을 해라라고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근데 이 현미경 사진을 병원이 의무적으로 보관할 의무가 없어요. 그 보건복지부 쪽에서 나온 공문을 한번 보니까 이 병원은 뭐 이 수술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검사지나 뭐 진단서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중에 뭐 정해진 뭐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이 새극등 현미경 사진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4월에 받았는데 병원에서 아니 이거 우리 보관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 현미경 사진을 달라 하고, 이런 분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이 심사 문턱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험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경찰에서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안과를 대상으로 막 압수수색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강도 높게, 아까 제가 처음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좀 필사적으로 보험사들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본론이자 결론인데, 진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보험사가 백내장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 심사 문턱을 올리면은 뭐냐, 진짜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거 기사나 이런 거 실제로 보면 눈먼 돈은 남이 다 먹고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그 안보험 이런 것도 문제가 우리 좀 됐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이렇게 과잉 진료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잘 혜택 받은 사람도 있고, 뭐 소위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막 챙겨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진짜 나는 암에 걸렸고 막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보험도 들었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4월부터 심사 문턱을 높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보험금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 같은 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알 텐데 백내장 이거 보험금 막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더 큰 조금 그랬던 게 이게 4월부터 현미경 사진을 제출하는 게 필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 2, 3월에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보험금 청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4월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1, 2, 3월에 받았던 이 수술, 그때는 이 뭐 현미경 사진이라던가 이런 기준 자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4월에 갑자기 심사가 강화돼서 이 보험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 못 받으신 분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병원이랑 보험사 사이에 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대로 보험사가 어떤 분은 약관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단 환자한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병원 쪽에 뭐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이 금융 당국에서도 사실 이것도 조금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금융당국도 금감원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4월에 보험사 이거 누수 문제 너무 크니까 심사 강화하세요 했는데 최근에 뭐 심사 강화하고 나서 보험사들이 막 심사 문턱 높이고 그 뭐 의료 자문이라고 해서 이제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심사를 하는 거를 보험사가 하는 게 아니라 객관 제3자 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이 지급심사 이걸 또 하는 게 되는데 이거 너무 금융당국에서 너무 남발하지 말라. 너무 남발하면은 보험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자제해라. 그러니까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금감원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그만큼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강도 높게 잡자니 백내장 수술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그 사이에서 좀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환자분들을 좀 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자기들이 좀 절제를 근데 이게 저희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환자분이 특히 이 백내장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나 이번에 보험금 좀 타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백내장 수술 과잉 치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렇죠. 환자분들은 제 생각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 쪽에서 분명히 이거 실손 있으시니까 저희가 해드릴게요. 환자분은 보험금만 청구하시면 돼.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데 환자분들은 꼬임에 넘어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뿐인데 문제가 이 병원과 보험사 간의 기싸움 이 길어질수록 잘못이 없는 환자분들의 피해가 이분들이 이걸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줄타기하는 과정에서 허인영 기자 얘기 들어보면 네네. 들을 때마다 딱 느끼는 게 뭐 금감원 같은 경우에 뭐 우왕좌왕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됐건 지금 가장 문제는 의료법상 아까 그 말한 그 현미경 사진 그것만 개정이 되면 그것만 들어가면 정말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근데 그게 의료법에 있으면 이런 건 시행령으로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복지부도 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좀 혼란이 있는 거죠.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미경 사진 이런 거는 뭐 하나의 방편이지 이 사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좀 뭐 치료 방법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왜냐면은 이거 뭐 여기서 제가 말하는 본질적인 해결이 뭐냐면은 정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보험금 누수를 조금 줄여서 이 기존 나머지 실손 보험자분들이 감내하는 비용을 누수를 막는 건데 근데 이 사이에서 뭔가 이 환자들한테 뭐 검사지를 요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가장 시급한 거는 당연히 이런 안과들에 대한 이런 안과들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이 난리를 벌일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전문직에 대한 이런 맞아요. 처벌이 되게 약한 건 사실이에요. 뭐 이게 해봐야 뭐 과잉 진료 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별로. 그래서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보험사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의사협회 이런 쪽에 파워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게 왜냐면은 일단 이 전문직들이 일단 모이고 의사하면 우리 사회 거의 엘리트층이잖아요.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 국회의원들이 사는 내는 사무실 건물주가 그 동네 의사다. 그 정도로 의사협회가 파워가 세다 보니까 보험사도 어마어마한 좀 뭐 민간 금융사 중에서 저희 뭐 은행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큰 금융업권에도 불구하고 이걸 쉽게 좀 잡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은 이 백내장 수술 이거를 좀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은 결국 정말 진짜 환자분들이 피해를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좀 하루빨리 뭐 좀 묘수랄까요? 이런 거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진짜 저도
예전에 복지부 잠깐 출입할 때 의사협회 사람들도 만나고 좀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파워가 좋긴 좋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거는요